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학과 DSB 연구실의 김영석입니다. 제가 이번 PYSR 시간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논문은 그래프 오토인코더 베이스드 언슈퍼바이드 아웃라이어 딕테이션이라는 논문으로 작년 인포메이션 사이언스에서 소개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그래프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언슈퍼바이드 방식으로 아웃라이어 딕테이션을 수행한 논문으로 이 그래프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아웃라이어 딕테이션을 한 논문의 과거 사례들은 많았지만 해당 논문은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가 아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유클리디언 스트럭처의 데이터를 아웃라이어 디텍션에 수행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워서 이 해당 논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번 시간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에 대한 백그라운드와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방법론과 그 실험 결과, 그리고 이에 따른 디스커션과 콘클루전으로 이번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치 탐지라는 것은 결국 주어진 데이터셋 상에서 대다수의 기체와 비교해서 이와 유사하지 않고 예외적이며 혹은 일반적이지 않는 개체를 이제 이상치로 정의하여 이를 찾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치라는 것은 결국 다수의 정상적인 데이터에서 일반적인 그런 데이터들과 달리 예외적이고 유사하지가 않은 개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치를 탐지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대다수의 정상적인 개체 간의 유사성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되는 게 특징인데요. 마치 왼쪽 하단에 있는 이 그림과 같아서 이 다양한 물고기들 가운데서 이 붉은 한 물고기 개체만이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개체들과 비교해서 유사성을 비교하고 이 붉은 물고기가 이상치라고 탐지하는 것이 이 이상치 탐지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포인트 상으로서 봤을 때도 오른쪽 하단과 같이 대다수의 포인트들이 우상향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를 향한 어떤 트렌드를 보이는 반면에 이상치라고 정의해 볼 수 있는 이런 붉은 점 포인트는 정상적인 데이터 포인트들과 달리 예외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상치 탕시 방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분류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 보인다면, 먼저 모델 베이스드로 한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어떤 특정한 최적화 방법을 통해서 모델을 구성하고 학습해서 이 이상치 여부를 식별하는 방법론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해당 논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오토인코더 베이스드의 모델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이런 대다수의 개체들 간의 어떤 링크를 통해서 이상치 여부를 유추하는 링크 베이스드의 방법론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방법으로는 어떤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 이를 이제 원 클래스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여 이 어떤 데이터 포인터를 임의의 공간, 잠재 공간으로 보내서 어떤 특정 공간의 상에서 그 특정 공간의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포인트들을 이상치로 판별하는 원클래스 SVM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포인트를 통해서 그래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이상치 여부를 판별하는 그래프 베이스드의 방법론과 혹은 데이터들을 통해 군집화를 구성한 이후에 이 군집상에서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패턴들을 탐지하는 이런 클러스터 베이스의 방법론들이 이 모델 베이스드의 접근 방법론들의 대표적인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모델 베이스드에 이어서 이제 디스턴스 베이스드의 어프로치들이 있을 수 있으며 혹은 이런 데이터 포인트들 간의 밀도 기반으로 통해서 이제 정상적인 개체들과 가장 가까운 어떤 이웃들 간의 밀도 차이가 큰 개체를 우리가 이상치라고 정의하고 이를 식별하는 방법론들이 현재까지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웃라이어 디텍션의 기존 방법론들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모델 베이스드의 아이솔레이션 베이스드 혹은 디스턴스 베이스드 혹은 밀도 기반의 덴시티 베이스드의 이상치 탐지 방법론들은 각 개체의 특징값, 즉 피처들을 서로 독립적으로 간주하고 이 객체와 이웃 객체의 거리 혹은 밀도 관계를 기반으로 이제 이상치를 탐지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방법론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각 개체의 특징값을 서로 독립적으로 간주한다는 건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이상치 탐지 방법론들은 다음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상적인 개체 영역 내에서 존재하는 이상치를 정상 개체로부터 이상치라고 탐지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이 해당 논문에서는 정상 데이터 가운데서 이러한 이상치를 좀 더 수월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원래 분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게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상치의 경우 해당 제안하는 논문에서 활용되는 그래프 온토 인코더를 활용한다면 각 레이어 단에서 주변 이웃 정보가 반영이 되고 좀 더 특이성이 갖도록 하면서 데이터의 분포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포가 변화하게 되면 오른쪽 하단 그림과 같이 정상 데이터 분집으로부터 이 이상치가 분포가 멀어지는 형태를 가지게 되고, 이를 우리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래프 온토 인코더를 통해서 리컨스트럭션 하는 데 과정에서 이 에러가 크게 되고, 이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이상치라고 판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본 논문에서의 컨트리뷰션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해당하는 논문에서는 각 데이터 객체를 꼭지점으로 삼아서 가장 가까운 이웃 간의 유사도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가중치로 활용해서 그래프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상의 연결관계를 기반으로 객체 간의 피처 밸류, 즉 특징 값들을 전파하는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를 했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시프트 시킨 후 이후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볼 수 있는 이상치 탐지를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유클리디언 스트럭처 데이터를 대상으로 그래프 오토 인코더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생성했어야 되는데, 이는 기존의 그래프 오토 인코더를 활용한 이상치 탐지 방법들이 계속 시도됐지만 그 대상이 그래프 스트럭처 데이터를 대상으로 제한되었다 있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이 유클리디언 스트럭처 데이터를 통해서도 그래프를 생성하고 이를 활용한다면 이상치 탐지가 효과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본 논문을 통해서 증명하였습니다. 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프레임워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클리디언 스트럭처 데이터로부터 그래프를 생성하는 그래프 제너레이션 파트, 두 번째로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주변 이웃값의 정보를 반영하는 피처 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하는 피처 밸류 프로파게이션 파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대칭 구조의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그래프 오토인코더 파트,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파트에서 생성된 X'과 Z 간의 차이를 통해서 실제 해당 각 객체마다 아웃라이어 팩터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서 아웃라이어를 디텍션하는 마지막 파트로 구성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파트는 그래프 제네레이션 파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래프 제네레이션 파트에서는 이 유클리디언 스트럭처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프를 구성하는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각 데이터를 벌텍스 혹은 꼭지점이라고 말하는 이 노드를 통해서 그래프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노드 혹은 벌텍스 간의 엣지, 이 노드 간을 연결하는 엣지는 이 유사도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탑 K개의 데이터를 선정해서 이와 해당하는 데이터 간의 링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그래프를 생성하기에 앞서서 각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유사도를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코사인 시밀러티 혹은 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통해서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각 데이터 간의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선정하고 이 K개의 이웃들을 해당 노드의 이웃 노드들로 하는 집합셋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집합셋 가운데서 각각의 노드들을 통해서 노드들 간의 이 링크가 생성이 되는데, 이때 링크의 웨이트들은 각 유사도 기반의 방식에 따라서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될 수도 있고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서 만약에 해당 노드들이 이웃 집합이
아니라면 0인 웨이트를 갖는, 혹 달리 말해서 엣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프를 생성하게 되고, 만약에 어떤 이웃집합들 간의 링크라고 생각된다면 해당 링크의 웨이트는 다음과 같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엣지의 웨이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당하는 노드들은 다음과 같이 어떤 유클리디언 스트럭처에서 각 노드들 간의 어떤 유사도를 계성해서 각각의 노드들 간의 웨이트들을 이 유사도를 기반으로 가중치가 부여된 어떤 웨이트를 가진 이런 어드센스 매트릭스의 형태를 산출물로 가져가게 됩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파트가 될 수 있는 피처 밸류 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처 밸류 프로파게이션을 기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에 따라서 이 노드의 피처를 전파하게 되는데, 이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스텝을 통해서 노드 간의 정보를 전파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웃 노드들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들을 취합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 이후에 취합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당하는 노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업데이트하는 두 번째 스텝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각각의 노드들, 즉 그래프상에 연결된 노드들은 서로의 정보를 전파하고 이후에 기존 데이터로부터 디스트리뷰션이 변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해당하는 논문들은 어떤 이상치 군집들을 좀 더 밀집된 클러스터에 가깝게 만들어서 이후에 다운스트림 작업, 즉 이상치 탐지를 용이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해당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피처 밸류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서로 이웃들의 정보를 전파받고 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원래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의 형태가 다음과 같은 형태였다면 그래프 어그리게이션과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진행이 되면 해당하는 정상 이웃들의 개체들은 좀 더 이렇게 퍼지는 형태를 가지지만, 이와 동시에 이상치 군집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이 오렌지색 데이터 포인트들의 분포가 다음과 같이 정상 군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피처 밸류 프로파게이션의 근본은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이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는 어떤 그래프상의 특정 노드의 레이턴트 벡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해당 노드의 분포가 되겠죠. 이 분포를 해당 노드의 이웃 노드로부터 정보를 반영하고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어떤 우리가 해당 특정 노드를 넘버 6번 노드라고 한다면 이 6번 노드와 연결된 넘버 3과 넘버 5, 넘버 8, 넘버 7, 이 해당하는 노드들로부터 피처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럼 이 전달받은 과정을 다시 업데이트해서 노드 6에 새로운 어떤 레이턴트 벡터가 생성이 되게 됐고, 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웃 정보를 반영하면 이 해당하는 논문에서 말하는 디스트리뷰션이 시프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재기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원홉 이상, 원홉이란 건 결국 노드와 노드 사이의 어느 하나의 링크 엣지를 한 단계를 거친 경우를 원홉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계속적으로 원홉, 투홉, 쓰리홉까지 한다면 좀 더 멀리 있는 이웃들로부터 정보를 반영받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층의 어떤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는 이웃의 이웃 노드까지 정보를 활용해서 좀 더 어떤 리셉티브 필드 관점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되는 그래프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인코더 형태는 어떤 대칭적인 구도의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원래의 분포를 다시 기존의 원래의 데이터를 원복하는 형태로 이 네트워크 구조를 구성된 것을 우리가 널리 오토인코더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오토인코더 구조를 그래프 형태에 맞춘 것이 그래프 오토인코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떤 특정 그래프 노드들의 인풋을 받았을 때
어떤 히든 레이어가 좀 더 일반적으로는 인풋 레이어보다 작은 노드의 레이턴트 벡터로 압축이 되고, 이를 통해서 다시 오리지널 아웃풋으로 원복하는 형태가 이 그래프 오토인코더 구조가 되는데요. 기존 오토인코더와 달리 이 그래프 오토인코더에서는 이 노드의 피처뿐만 아니라 노드의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는 어떤 스트럭처 정보도 같이 원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어떤 노드의 피처를 의미하는 X와 그리고 노드 피처의 스트럭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드센스 매트릭스를 인풋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실제 Z값에서는 오리지널 데이터의 형태를 산출물로 내보태서, 그리고 실제로는 이 오리지널과 이 다시 원복한 Z 간의 이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된다는 것을 다음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 오토인코더의 학습 목적은 말씀드렸다시피 XI와 그 이웃 노드들로부터 피처를 학습하였다면, 이를 출력 레이어에서 리컨스트럭션에서 기존 Z값과 원래 X 프라임 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 프로파게이션을 얼마나 원오브를 할지 투오브를 할지 하는 이 어드센스 매트릭스를 몇 번 계속적으로 연산하냐에 따라서 이 원오브이냐 투오브이냐 쓰리오브이냐 그 이상까지도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도 코드를 보시면 앞서 말한 방식을 로스 값을 다음과 같이 그 x 프라임과 리컨스트럭션한 z 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하면서 학습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데이터셋의 대다수의 개체는 정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충분히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게 되고, 하지만 만약에 정상 공식과 멀어진 이 아웃라이어라고 판단되는 오렌지 포인트들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 오토인코더를 통해서라도 이 리컨스트럭션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매우 크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이를 아웃라이어 팩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아웃라이어 팩터라는 것을 통해서 이상치를 판별하게 되는데요. 이상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의 이상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데이터 포인트의 아웃라이어 팩터는 X'에 해당하는 것과 이 그래프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리컨스트럭션된 이 Z값의 차이를 아웃라이어 팩터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고, 이는 학습 과정에서의 로스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웃라이어 팩터는 학습된 그래프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산출된 Z와 피처 프로파게이션이 수행된 X'의 차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고, 이를 최종적으로는 각 데이터마다 아웃라이어 팩터를 산출한 이후에 이를 내림차 순으로 정렬해서 가장 큰 아웃라이어 팩터들을 가진 개체들 순으로 이 이상치 여부라고 판별하고, 이 컷오프를 통해서 이상치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네, 그럼 본 논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 그래프 오토인코더와 기존 오토인코더 간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오토인코더는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유클리디언 스트럭처의 데이터를 인풋을 받아서 그에 해당하는 값으로 원복하는 형태를 가지는 반면에, 이 그래프 오토인코더에서는 이 유클리디언 스트럭처를 통해서 생성된 그래프를 인풋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그래프라는 말은 결국엔 해당 데이터 포인트들의 피처들과 이를 발행하는 스트럭처 정보를 같이 인풋으로 받아들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는 그냥 단순히 유클리디언 스트럭처 데이터셋을 인풋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이 그래프 오토인코더에서는 유클리디언 스트럭처 데이터셋과 이에 대한 노드들의 연결 정보를 갖고 있는 어드센시 매트릭스를 같이 입력으로 가지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출력 부분에서도 이 오토인코더는 그냥 단순히 원복된 reconstructed x, 즉 x'에 대해서만 반환하는 반면에,
이 그래프 오토인코더에서는 이 컨스트럭션은 x와 이와 뿐만 아니라 이 주변 이웃 정보가 리컨스트럭처된 x들이 반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학습에 대한 독립성인데요. 기존 오토엔코더 같은 경우는 각 객체들의 피처들을 독립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학습이 진행되는 반면에 이 그래프 오토엔코더에서는 이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변 이웃 노드들의 피처들이 전파되고 서로 어그레이션 되면서 새로의 레이턴트 벡터가 생성되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서로 각 개체들 간의 어떤 관계성이 학습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셋을 통해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이상치 탐지 방법론을 검증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아웃라이어 디텍션의 대표적인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제공하는 OODS 데이터셋들을 기준으로 해당 논문은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실험의 대상이 되는 다른 방법론들은 총 6가지 타입의 8가지 방법론과 성능을 비교하여 제안하는 그래프 온토 인코더의 이상치 탐지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제 기존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드의 아웃라이어 디텍션이 최근 많이 소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오토인코더 베이스드의 방법론 하나만을 비교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다소 이 점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파라미터 세팅은 그래프를 생성하는 최대 이웃의 수를 우리가 탑 K라고 하는데 이 탑 K를 2에서 100까지 계속 실험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가장 최적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파라미터 세팅을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기존 오토인코더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래프 오토인코더의 정확한 성능 비교를 위해서 동일한 구조의 네트워크 구조로 성능을 비교를 수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론과 비교하는 어떤 방법론 가운데 커피씨 같은 방법론은 이 노이즈 오브젝트란 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상치라는 거죠. 이 이상치를 낮은 에너지 영역에 위치한다는 아이디어가 백그라운드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파라미터 설정이 요구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 방법론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방법론 경우에는 파라미터 서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치적인 결과에 앞서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 그래프 온토인코더 베이스드 아웃라이어 디텍션이 데이터의 분포를 시프트하고 이를 통해서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용이하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데이터 분포의 시프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결과는 PCA를 시각화를 위해서 2차원으로 축소한 데이터의 분포가 되겠고요. 실제로 좌측은 오리지널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우측은 그래프 온토인코더를 통해서 시프트가 된 데이터의 분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다양한 데이터셋 모두에서 기존 오리지널 데이터의 분포 대비 이 그래프 온토인코더를 통한 데이터 시프트가 진행됐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이상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의 분포가 변화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나머지 4개의 데이터셋에서도 이 그래프 온토인코더를 통해서 수행된 데이터 시프트가 실제로 이상치 탐지 여부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데이터의 포인트 시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치적으로는 AUC를 대표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다른 반복론들과 비교해서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래프 온토 기반의 이상치 탐지 방법론이 총 8개의 데이터셋 가운데서도 6개의 데이터셋에서 가장 높은 AUC를 거둔 것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래프 온토인코더 베이스드 아웃라이어 디텍션이 효과가 어느 정도 증명되고 있음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안하는 그래프 오토인코더 기반의 아웃라이어 디텍션이 기존 오토인코더 대비 자세한 성능 비교를 위해서 AUC, 그리고 Accuracy, 그리고 디텍션 레이트, 펄스 알람 레이트 등을 비교 분석해 보았는데요. 대표적인 데이터셋 세 가지를 기준으로 AUC, Accuracy, 디텍션 레이트, 펄스 알람 레이트 모두 제안하는 그래프 오토인코더 방법론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비교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프 연산이 추가되고 그래프 오토인코더가 기존 그래프 제네레이션 파트와 그래프 뉴럴넷 연산이 단순 오토인코더 대비해서 연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허용이 가능하다고 본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 시프트가 일어났을 때 이상치 탐지 여부가 효율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느냐를 실제 시각화 결과에서의 그 탐지 결과를 보시면 알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과 같이 데이터셋 상에서 이 붉은 다이아몬드 형태가 실제로 잘 탐지한 경우이고요. 이 녹색 포인트들이 원래의 이상치라고 판별된 레이블들인데 대부분 그래프 온토 인코더에 해당하는 오른쪽 파트들에서 실제로 이상치 여부들을 잘 디텍션하고 있음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파라미터에 대한 탐지 성능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겠는데요. 실제로 그래프를 생성할 때 참조하는 이수의 수가 K라고 했을 때 이 K가 증가한다면 결국 어떤 그래프가 좀 더 덴스한, 즉 노드들 간의 엣지들이 많은 그런 그래프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는 참조하는 이웃의 수가 클수록 점차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준 자체가 어느 일정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특정 값에서 계속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 K라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수준에서 이 K를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는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인 탐지가 가능하게 하는 언어의 테크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래프 오토인코더를 구성하는 레이어의 수, 즉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기적으로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좀 더 멀리 있는 이웃들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딥한 구조에서의 그래프 오토인코더일수록 이 성능이 어느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저하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레이어의 수가 증가할수록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각 데이터의 피처들이 매우 유사해지는 특징을 가져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오버스무딩 프로블럼이라고 하고, 이는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도메인에서 되게 풀어야 할 어떠한 챌린지한 문제 중 하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논문에서는 그래프 오토인코더 모델을 통해서 비지도 이상치 탐지를 수행해왔고, 이를 위한 그래프 신경망 구조를 구축하였는데, 이때의 이 신경망 구조는 어떤 데이터의 상호 관계를 그래프를 통해서 피처를 전파하는 특징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본 논문의 가장 큰 특징은 그냥 단순히 유클리디언 스트럭처 데이터셋을 통해서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스로 변환하는 과정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런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변 이웃 노드들의 정보를 함께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데이터의 분포를 좀 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피처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기존의 데이터로부터 오리지널 데이터 분포로부터 좀 더 이상치들을 정상 분집으로부터 분리하여 좀 더 디스크리트한 형태의 분포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는 이후 탐지 성능의 향상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실험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 비지도 학습 기반의 이상치 탐지는 일반적으로 디텍션 과정에서 객체 자체의 피처들을 인디펜던트하게 변경하지는 않지만, 이 본 논문에서는 그래프
코더를 통해서 객체들이 이웃과 유사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징을 전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변 로컬 이웃의 정보를 함께 반영하는 장점을 가져간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 주변 이웃 노드들의 정보를 함께 반영하여 데이터를 시프트했을 때 좀 더 이상치 성능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 데이터셋을 통해서도 본 논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연구들이 대부분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에 국한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해당하는 논문에서는 단순 유클리디언 데이터셋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래프 기반의 어떤 아웃라이어 딕테이션 방법론이 효율적으로 잘 워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 재미있는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 PYSR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